반가. 안녕하세요. 족보 240개 지문. 이번 시간은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1번 무료로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지만 중개보수를 받지 않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또 무료 부동산 중개라는 입간판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초과해서 받는 것은 위반입니다. 그리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한 사람에게서 두 사람 몫을 다 받아도 상관이 없다. 예를 들면 매수인이 복비는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매도인이 그러면 제가 중개보수는 매수인 끝까지 다 내겠습니다 해서 한 사람에게서 두 사람 몫을 다 받아도 위반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불합격하면 소송은 시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해도 안 됩니다. 22번은 그렇게 중요한 지문은 아니기는 합니다. 23번 이거는 시험에 10번 이상 나왔죠.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의 설정도 중개 대상이며 담보가등기 또한 중개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은행에 대출 알선하고 커미션을 받는 것도 중개보수입니다.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무상중개라 하더라도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지문입니다. 징역형, 금고형, 집행유예는 이 법, 저 법 모두 결격사유입니다. 벌금만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받으면 3년 동안 결격사유죠. 그러나 징역형, 금고형, 집행유예는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다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은 계약이 성립되어야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 작성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개업공개사가 소개를 했는데 거래 당사자들끼리 몰래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면 계약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물로 규정된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대의 건축물도 포함된다. 즉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죠. 자, 29번은 이게 뭐냐면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때 임차권은 기본 확인사항이냐 세부 확인사항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등기된 임차권은 기본 확인사항 등기부 기재사항란에 기재하고요.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실제 권리관계란에 기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인데요. 포상금 지급 대상 이거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하죠.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양도대여한 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게 소위 왕따 시키는 거죠. 특정 중개사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주로 아파트를 많이 제한하더라고요.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공동중개하는 경우, 이런 경우 왕따 시키는 경우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또 7번에 보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도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시험에 포상금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이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은 6가지인데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기억을 했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